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육아도 편안하신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생후 1년까지의 말 트이는 방법, 아이가 말이 트지 않았을 때 부모님의 언어 습관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 또 말이 트지 않았을 때 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동안은 표현 언어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동시에 가진 아이들,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보면 1단계에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2단계인 사회성이 발달하고 그 다음 언어, 인지, 운동 발달 순서도 발달이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 1세까지의 사회 정서 발달은 만 1세 이후에 언어 표현기로 가는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 1세까지의 사회 정서 발달은 아주 중요한데요. 사회성 발달은 생애 초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적 행동을 배우는 발달 과정이고, 정서 발달은 느낌이나 감정 등의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발달 과정입니다. 영유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은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다양한 정서 반응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알아챌 수 있는데요. 36개월 이후에는 어른과의 웬만한 일상 대화가 가능해지고 또 또래와의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성 발달로 타인의 눈에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말이 늦어서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이 늦진 않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말을 제법 잘 하더라도 타인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지 본인의 관심사 위주로만 말을 하진 않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표현 언어가 늦지 않더라도 화용 언어의 발달이 잘 안 돼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화용 언어는 사회적 언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화용 언어가 부족하면 사회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질적인 저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1차적으로는 언어 발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이 늦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상호작용의 어려움,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말이 늦을 때는 단순히 단어의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소통을 돕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지만 발달의 어려움을 가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말이 트지 않는 아이, 말이 늦은 아이 중에서 열심히 자극을 주고 있지만 속도가 붙지 않는 아이들, 언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속도가 늦다고 생각되는 아이, 또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거울 뉴런을 이해하고 모방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거울 뉴런은 자신의 행동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마치 내가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신경세포를 말합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의도가 있는 행동을 볼 때 가장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감과 모방은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능력인데, 그래서 거울 뉴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는 정상 발달 아동들에 비해서 거울 뉴런의 활성도가 약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따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관찰할 때 아이들의 뇌에서 거울 뉴런들이 매우 활발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원숭이의 경우 이 거울 뉴런이 주로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뇌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원숭이가 단순한 행동을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고차원적인 행동 모방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뇌에서는 거울 뉴런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고 하니 거울 뉴런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모방놀이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거울 뉴런, 모방을 하는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단은 부모님이 모방을 자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모방을 직접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터득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모방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모방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방에는 행동 모방, 말소리 모방, 표정 모방이 있는데요. 행동 모방에는 주방놀이를 하면서 후라이팬에 음식을 굽는 행동,
또 뒤집는 흉내, 먹는 흉내를 내면서 아 맛있다, 아 뜨겁다의 말소리 모방과 표정 모방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양말 신기, 옷 입기, 화장하기, 청소하기 등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배우거나 모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잘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모델링을 통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모방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말소리 모방으로는 동물 소리 내는 것, 또 온몸을 이용해서 동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이가 아직 발화가 안 되는 상태라면 그냥 아 라고 하는 소리를 따라하게 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고 또 길게, 짧게 화음을 넣어서 하는 등의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표정 모방은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알려줄 때 감정의 언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사회 정서 발달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갖는 아이들은 본인의 감정을 다루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일단 본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정서는 1차 정서인 기본 정서와 2차 정서로 나뉘는데요. 1차 정서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4가지로서 얼굴 표정만으로도 정서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4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게 표정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2차 정서는 세밀한 인지 능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18개월 이후부터 관찰이 가능한데요. 당황하거나 수치심이 들고 죄책감을 느끼고 질투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특히 1차 정서의 감정 표현은 곧잘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빨리 느끼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감정이 다양하지 못한 경우 표정도 단순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감정, 특히 화가 났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지루할 때, 재미있을 때 등의 반대 상황을 구분해서 알려주고 아이가 감정을 인식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야, 내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속상한 일이야. 하지만 이럴 땐 다시 찾아보자. 다시 찾아봤는데 있다면 기분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상황에 맞는 감정을 알려주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러한 감정의 목소리와 표정을 직접 보여주고 아이도 이제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거나 또는 감정의 다양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나 그때 감정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겠죠. 이건 슬픈 마음이야. 이건 괴로운 마음이야. 이건 네가 다쳤을 때 아픔을 느끼는 표정이야. 또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로 감정을 읽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의 감정을 얼굴 표정과 신체 언어로 또 표현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눈을 피하거나 상호작용이 어려운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평소에 좀 더 얼굴 표정이나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자주 또 눈에 띄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이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는 감각을 직접 느끼는 몸놀이,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언어 발달은 감각 정보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감각 입력에 의존하고 이는 초기 언어 습득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몸놀이, 스킨십을 체험하게 해주고 또 아이가 느꼈을 감각을 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또 몸놀이의 장점은 준비물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단무지, 오이, 햄이 되어 이불로 김밥놀이를 해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구르는 회전의 감각을 통해 어지럽다, 굴러간다, 무겁다 등의 표현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요. 부모님의 다리가 비행기가 되어 비행기를 태울 때는 높이 올라간다, 내려온다, 너무 높아서 무섭다, 흔들흔들 거린다 등의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해 주세요. 아이들은 몸의 움직임이 재밌어서 참 즐거워합니다. 또 대상의 연속성을 아는 시기 이후로는 숨바꼭질 놀이로 아이를 잡고 당기고 스킨십을 나누는 것도 정말 좋겠죠. 그 외에 간단한 준비물인 로션으로 몸 마사지를 할 때 아이가 느꼈을 감각의 느낌을 부모님이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로션이 차갑다, 부드럽네, 촉촉하다
끈적끈적하다. 이건 끈적끈적하네. 줄 하나를 가지고 당기기 놀이를 통해서 누가 더 세게 당기냐에 따라서 줄이 움직이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요. 이러한 몸놀이를 통한 감각 자극들로 아이가 즐거워하고 재밌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과정을 통해 감각 자극이 언어로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장난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흥미를 다양하게 확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발달을 위해서 어떤 장난감이 발달 자극에 좋을지 어떤 학습기기를 사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부모님께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소리 나는 장난감이나 불빛이 나는 장난감은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또 아이들이 혼자 가지고 놀기에는 효자 육아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장난감들은 누르면 소리가 나온다는 원리, 원인과 결과를 깨닫는 시기부터 잠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혼자 가지고 놀게 두시면 안 됩니다. 육아에서 이런 장난감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장난감은 최소화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 청각 축어가 있거나 시각 축어가 있는 아이들은 장난감의 소리, 또 장난감의 불빛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장난감의 소리를 단순한 소리로 이해를 하고 기계음을 그대로 외워서 얘기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한 모방인지 반영어인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장난감보다는 사람과의 소통이 재밌다는 것, 다양한 관심사를 제시해서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갖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익숙한 놀잇감들, 장난감에 시선이 가게 되는데요. 아이가 너무 오랜 시간 이것만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바깥으로 많이 나와주세요. 신체 활동을 통한 감각 자극, 또 향기가 나는 꽃과 자연물을 만나고 또 가족들이랑은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되지만 타인들과는 그것이 어려운 아이들은 타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죠. 1대1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소리는 곧 소통이라는 것, 말소리의 사회적 신호를 이해할 수 있게 놀이와 관심, 흥미를 넓혀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언어가 늦다고 말소리 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사회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고 이것이 언어 발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